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2022학년도 교육대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면접을 차근차근 준비하려고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학폭입니다. 학교 폭력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죠. 특히 교대 면접관들은 욕심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면접 보는 학생들이 19살밖에 안 된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이상하게 예비 교사로서 전제하고 면접을 본다는 것입니다. 4년 후에 교사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교대 면접은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자네가 교사라면 학교에서 학교 폭력 사태가 발생돼서 가해자, 피해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상황 면접이 종종 출제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제일 먼저 이제 교사 입장이니까 피해자를 돌보겠죠.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얼굴에 상처가 났다면 의료 도구함을 가져다가 약을 바르고 또 나름대로 데일밴드를 붙여서 치료합니까? 그리고 가해자를 불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고 화해를 시켜줍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면접관들은 교사의 자질이나 인성, 적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보려고 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접근한 것처럼 잘했습니다. 피해자를 돌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물론 데일밴드 하나 붙여서 위로해주고 가해자와 화해를 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담임교사로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상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보건교사, 이제 과거의 양호교사죠. 보건실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보건교사가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죠. 거기서 치료를 하든지 더 크면 119를 불러서 병원에 치료를 받든지. 그러면 보건교사는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가해자를 챙겨야 됩니다. 우리는 가해자 그러면 무조건 피해를 준 사람으로 생각하죠. 부정적으로만 접근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대에게 피해를 준 그 가해자가 매우 착한 아이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상시에 너무너무 착하고 다른 학생들과 잘 지내고 공부도 성실하게 했는데 이상하게 피해를 당한 그 학생이 평상시에 이 가해자를 너무나 괴롭혀서 참다 못해 에이 그러지 마라고 얼떨결에 손을 내주었는데 그것이 눈에 찔렸다든지 아니면 치아에 부딪혀서 치아를 상하게 했다든지 엄청난 사건 아닌가요? 만약에 눈에 찔렸다 그러면 실명 위기까지 갈 것이고요. 또 치아가 부러졌다고 하면 이것보다 큰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현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가해자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정황을 살펴본다면 가해자가 곧 피해자였던 거 아닐까요? 이제 이러한 정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담임교사입니다. 만약에 이 가해자를 그 현상만 보고 너 지금 저 아이가 실명될 것 같아. 이가 부러져서 큰일 났어. 라고 한다면 이 얼떨결에 가해자가 된 선량한 학생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학생을 실명케 했구나. 눈을 멀게 했구나. 그리고 치아를 부러뜨렸구나.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극단적인 행동도 감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가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정황을 학년 부장 선생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장 교감 선생님께 보고하면 안 됩니다. 위계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학급에서 발생됐습니다 라고 숨기지 말고 빨리 학년 부장한테 이야기하면 학년 부장 선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안 된다면 교감 교장 선생님께 보고해서 학교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담임인 여러분들은 학급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 피해자, 가해자 학생으로 해서 나머지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을 잘 위무해 줘야 됩니다.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꼭 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 가해자 학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와 같은 사정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아니면 직접 만나 뵙고 그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사고일지라도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이야기한 부분을 부모님께서 잘못 듣고 오해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큰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학급에서 벌어진 작은 문제일지라도 가해자, 피해자, 부모님들 간의 문제까지 비화돼서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담임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교육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상황 면접으로 제시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접근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현장 강의 때나 아니면 이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 학폭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한쪽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 측면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육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교육 현장에서 20여 년간 근무하는 과정 속에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겠습니까? 그때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행착오 겪은 것을 교육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교단에 섰을 때는 그러한 일을 미리 방지하도록 방송으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 면접을 제가 가능한 꾸준히 올려드렸을 때, 아 그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접근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한 올해는 제가 부지런히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김학식 연구소에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